네, 오늘의 이슈 서가번 전 민주당 의원, 박선규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지금 이 시간에도 국회에서 아주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나온 의혹들에 대한 해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 두 분 의견을 먼저 듣고 싶은데요. 예, 상당히 그 김상조 위원장 내정자 사실 전운이 감돌지 않았습니까? 네. 네. 정말 이게 재벌개혁 물 건너 간 것인지 경제개혁은 또 경제민주화는 또 이 정권에서도 또 이 국민들의 바람과는 빗나가서 네. 엎어지는 건지 네. 걱정이 참 많았는데 태산명동의 서일필이라고 예. 너무 맥 빠진 청문회가 지금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야당 의원님들도 그 상당히 조금 그 맥 빠지겠어요. 예. 실제로 의혹은 정말 A4 한 페이지 정도 많은 것 같았는데 실제로 하나하나 이게 청문회에서 체크해 보니 본인이 또 뒤에 참모들 이 도움받지 않고 직접 하나하나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본인의 신상 문제는 신상 문제대로 또 의혹은 의혹대로 또 정책은 정책대로 이렇게 충실하게 답변하는 과정들에서부터 그렇고 네. 또 이 그 구체적 팩트 체크에서도 그렇고 어느 것 하나 사실 야당 입장에서 보면은 건져낼 것 없고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별게 없었네. 네. 저 정도면 좀 훌륭한 것이지 이런 정도의 지금까지 청문회 아니었나. 예. 저도 단연간 많은 청문회 네. 상당히 세게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네. 오늘 보면서 오전에 저도 좀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만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예고된 거에 비해서는 좀 싱거웠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 예. 평가인데 특히 자유한국당에서는 네. 사실 김상조 후보자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검증하겠다. 벼르고 벼르지 않았습니까? 네네. 오전에 저도 조금 봤습니다. 다 네네. 길게 못 봤어요. 기대했던 것만큼 치열하지 않다는 얘기는 서가버리는 얘기한 대로 동의하고. 그러나 오전에 좀 나와야 될 얘기 중에서 안 나온 얘기들이 많아요. 예. 예, 순서대로 나오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지만 시작되면서 이제 다운 계약서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네. 사실은 김상조 후보자가 지금까지 얘기를 못했던 변명하기 어려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다운 계약서거든요. 다운 계약서는 그냥 다운 계약서 문제가 아니라 그게 탈세로 이어지는 고리이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되는 거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좀 안 나왔었고 부인에 대한 이야기도 사실은 취업 특혜에 대한 얘기는 나왔지만 부인이 학원 원장으로 일했다고 하는 그 기간 동안에 또 연결이 뭐까지 되냐면 또 그것도 탈세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좀 궁금해하고 짚어야 될 대목에 대한 것들이 아직 좀 덜 나온 부분이 있다 하는 측면이 있어서 자 지금까지 과정을 보고 이거 좀 싱겁지 않느냐 예. 얘기하는 건 그럴 것 같고 네.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거 하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김상조 후보자 하는 거 보니까 얼굴 보니까 거짓말을 하는 사람 같지는 않다고 하는 측면 네. 참 열심히 살아온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본인이 20년 동안 칼날 위에 서서 생활해 왔다고 했는데 그 말의 의미를 저는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해놓은 법과 제도 거기에 따라서 따질 건 따져야 되니까 오후 상황을 좀 한번 좀 지켜봐야 할 네. 거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가 내정됐을 때 처음부터 우리 자유한국당이나 국민들이 반대했던 건 아니거든요. 재벌개혁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를 읽을 수 있겠다. 참 굉장히 큰 상징성을 생각했구나. 그렇게 했는데 내정 사실에 대해서는 그래 괜찮은 분이다고 얘기했는데 그다음부터 이제 의혹들이 나오면서 사실은 거기에 국민적인 의혹이 더해진 거니까 예. 조금 더 좀 지켜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네. 예. 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전체적인 얘기를 해봤는데 하나하나 저희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나왔던 얘기가 위장 전입 의혹이었어요. 예. 어떤 부분이 핵심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결국 왜 음마 아파트에 그러니까 주소지를 옮겼냐. 예. 네. 여기에 사실 언론에 보도되지 않고 오늘 청문회에서 나왔는데 부인이 길거리 쓰러졌는데 예, 예. 가서 보니까 대장암 2기였고 실제로 수술이 잘 된다 그래도 병원에서조차도 의료진조차도 5년을 장담하기가 만만치 않다. 이렇게 해서 결국 강남에 있는 대학병원 근처로 이사를 가게 된 거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명을 했고 실제로 그게 여야 의원들에게 다 어느 정도 이 공감을 준 것 같고요. 예. 또 이 자녀
길 건너에 그거는 부인이 이제 지방에 전출을 가면서 친척 집에 맡겼다는 것도 결국 두 사례 다 두 가지 사례 다 어느 것 하나 첫 번째로 개인적 이득을 취한 게 없고 일반 부동산 투기의 목적은 아니었다는 것과 예. 그다음에 그 위장 전입으로 인해서 자식이 그 아들이 어디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한 그 이른바 강남을 가는 이장 전입이 아니었다는 것들이 다 제대로 소명이 된 것 돼서 그 문제는 처음에 청와대에서도 그 5대 기준에 들어서 위장 전입 문제는 2005년 7월 이후의 문제로 삼겠다라고 기준을 청와대에서 제시할 만큼 네. 상당히 긴장을 했었는데 네. 막상 뚜껑 가서 소명을 들어보니 그런 것들까지도 크게 충분히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여야 의원들도 그렇게 어느 정도 수긍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김상조 후보의 해명이 충분했다. 그러면 그 예, 부분과 함께 또 이 예. 청담동 아파트도 특혜 분양받았다 이런 의혹에 대해서도 오늘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했는데, 이 부분까지 같이 두 묶어서 가지를 좀 한번, 같이 좀 예, 설명드릴게요. 위장 전입 문제는 사실은 이낙연 총리 후보자 문제를 거치면서 네. 많이 저 기준이 다운이 됐어요. 어쨌거나 국민들 사이에서 기준도 그렇고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5가지 절대 배격 사유 중에 가장 중요하게 강조한 거잖아요. 그 위장 전입에 개인적인 목적의 경중을 따라서 위장 전입을 따지겠다는 얘기는 누구도 안 했었어요. 위장 전입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었죠. 왜 그랬냐면은 이제까지 공직자들 임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 안 걸리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건 작은 위장 전입이다, 큰 위장 전입이다의 문제가 아니고 네. 어쨌거나 위장 전입이라고 얘기되는 이것은 완전히 이번 기회에 없애야 되겠다.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를 하셨던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김상조 후보자의 경우에 부인의 경우에나 위장 전입이 이게 가벼운 문제다, 무거운 문제다 하는 걸 따지는 건 그건 의미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건 위장 전입이 분명하게 이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정이 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계속 강조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한 문제는 국민이 이제 판단할 문제예요. 예. 지난번에 이낙연 후보에 관해서도 물론 국민의당이 같이 공감을 해서 총리 인준까지는 다 갔지만은 첫 번째이기 때문에 시급성을 봐서 이것은 해주는 것이 좋겠다, 해줄 예. 수밖에 없다가 아니라 해주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국민의당의 지지 기반인 호남의 민심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네. 이번엔 다르죠. 김상조 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다릅니다. 그래서 서가본 위원이 가볍게 보시는 거하고 해소가 됐다는 거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또 야당의 입장에서 위장 전입이 명백하다고 하는 사실에 관한 부분은 이건 좀 다른 부분이죠. 거기에 개인사에 특히 부인의 문제가 나오고 이랬다는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참 가슴 아픈 부분이 있겠지만은 네. 문재인 대통령도 얘기했지만 개혁은 엄격한 자기 희생을 수반하는 거거든요. 그 고통 없이 개혁될 수 없거든요. 이 사정 저 사정 다 들어주면은 그럼 뭐 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죠. 우리 기자들 사이도 그거 있잖아요. 한 5년쯤 지나면 특종 못 한다고. 이 사정 저 사정 취재원들 얘기 다 들어주다 보면은 그냥 원칙에 입각해서 가야 되는 예. 문제가 있고 청담동 얘기를 하셨는데 왜 청담동에 가서 사는 거기 아파트 산 게 그 투기 아니냐 뭐 이런 예. 얘기를 이제 홍일표 의원이 제기를 했죠. 네. 특혜 분양을 받은 거 아니냐 또 이런 제가 얘기도 알기에 있었고요. 한신 오페라 하우스라고 하는 데인데 그러니까 김상조 후보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 내가 옛날 살던 동네인데 가다 보니까 미분양이라는 표시가 돼 있고 그래서 저 부동산 속에서 들어가서 이런저런 절차를 거쳐서 정상적으로 구입한 거다. 오해하지 말라.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홍일표 의원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시에 이것이 분양될 때 미분양이 될 상태가 아니었다. 신문 광고, 경제신문에 나는 그 보도 내용을 보니까 2001년 4월 10일자에 27가구 분양에 2,000명이 신청을 한 74대 1에 이르는 아파트였다. 이게 어떻게 당신 얘기하고는 좀 맞지 않는 얘기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주장과 주장이 지금 맞서 있는 거예요. 네. 주장과 주장이 맞서 있기 때문에 누구 얘기가 옳으냐 하는 거는 좀 더 깊이 파고 들어가야 될 문제고 제가 볼 때는 청문회 시간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네. 언론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선 뒷부분에 이른바 팩트 체크를 한번 좀 네. 해주셔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실제로 본인 해명도 그 한신 오페라와 관련돼서 1차 때는 그랬는데 그건 2차 분양이었고 실제로 가구가 작은 소형 두동짜리, 단지도 아니고 네. 두 동만 있는 그런 아파트여서 투기 지역으로 이렇게 지정이 돼서 뭐 이 등락이 심한
그런 적은 아닌 것 같고요. 두 번째로 1층에 이 그늘진 곳이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본인이 그 신청한 그 한 채만이 아니고 그 미부장된 게 몇 채 더 있었다. 그건 뭐 객관적 팩트니까 그걸 갖고 뭐 허위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지는 않고 오늘 전반적으로 아까 우리 박성규 대변인 말씀하셨듯이 김상조 후보자. 그 내정자께서 충분히 소명을 하고 또 비교적 다 이 거짓말이나 뭐 이렇게 하지 않고 진실이 네. 다 묻어나 있고 아주 성실하게 답변한 자세들은 이 공감을 얻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봐도 그거는 뭐 또 어느 정도 신뢰가 가는 문제여서 그것을 이 투기나 또는 이 불법 뭐 또는 저 분양 뭐 이런 것으로 연결시키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은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받아들일지 다운 계약서 문제입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다운 계약서를 제출했는데 맞습니까? 제가 그 계약서를 다운 계약서를 제출하지는 않았습니다. 구청에는 5천만 원에 구매했다고 계약서를 제출했는데 맞습니까? 그 표준 계약서는 제가 제출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묻는데 제가 제출 안 했다. 그러면 누가 제출한 겁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글쎄요. 2006년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되기 전에는 제가 뭐 죄송합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와 법무사의 어떤 맡겨서 그렇게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네, 앞서서 대변인님께서 궁금하다고 하셨던 네, 문제가 네, 이제 네. 오후에 나왔습니다. 네, 이게 과거에 관행을 따른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이제까지 어떻게 문제가 보세요? 된 사람들은 다 관행이라 그랬죠. 문제가 된 사람은 다 관행이라 그랬죠. 그 관행이라는 거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할 때 저렇게 안 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죠. 제 자랑할까요? 저도 2006년 전에 아파트 구입했습니다. 다운 계약서 하지 않았습니다. 네. 왜? 그래도 공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들, 주장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최소한 자기가 주장하는 바를 어느 정도라도 좀 신경 쓰게 돼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지금 김상조 내정자의 저 얘기는 좀 설득력이 좀 떨어지고요. 저 부분은 저런 부분이야말로 제가 조금 전에 그 얘기했잖아요. 최소한 거짓말하는 것 같지는 않다라고 얘기했을 때, 네. 이건 명백하게 잘못된 겁니다. 생각이 그것까지 미치지 못했거나 아니면 제가 일일이 확인하지 못한 부분 잘못한 겁니다. 얘기하고 가는 것이 맞지. 예. 저것을 아니라고 얘기하면은 내가 몰랐다고 얘기한다면은 그렇죠. 다른 자리도 아니고 저분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책임지는 거예요. 제가 문재인 대통령의 여러 가지 얘기 공감하는 얘기들인데 그 중에 하나 정말로 마음에 드는 얘기가 그거예요. 기회는 균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그리고 결과는 정의롭게예요. 그런데 과정은 공정하게는 문재인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정책 목표고 정책 추진의 가장 원칙입니다. 그리고 그 원칙을 가장 핵심적으로 실행할 부서가 공정거래위원회예요. 국민의 가장 많은 불만 중에 하나는 대한민국이 공정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정유라 문제도 그렇고 최순실도 그렇고 대기업의 문제도 그렇고 다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 공정의 문제에 있어서 원칙이 지금 딱 위배되는데 걸렸는데 본인이 잘 몰랐다? 저거는 아니죠. 예. 다운 계약서 예. 문제는 위장전입과 함께 청문회에서 가장 단골 메뉴였습니다. 좀 외람되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운 계약서 가지고 한 번도 낙마된 이 그 대상자들이 또 없다는 것도 뭐 거의 문제는 있지만 잘했다는 게 아니고 막말된 그게 결국 원인은 지금 아니다. 이제 네. 우리 박 대변인 말씀도 마찬가지고 또 김상조 내정자께서도 후보자께서도 그런 기준에서 이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네. 이게 우리 사회가 어느 순간부터 이 기준이 높아졌거든요. 또 특히나 이 참여정부 들어서면서 이게 그 국세청의 전산망을 확보를 하면서 이 투명해졌어요. 그러면서 이 다운 계약서 문제가 갑자기 어느 그 순간 그때부터 이게 우리 사회의 큰 그 이 화두로 네. 또 이 가장 큰 꼬투리로 공직자들의 이 검증 기준에 나왔지. 그 전까지 사실 전산 계약서가 나오기 전에는 네. 사실 그 문제가 크게 우리 사회 이 문제로 나올 수가 없었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또 관행이 모든 것을 다 덮고 갈 수는 없는 것이지만은 최소한 아까 법적으로 했던 2005년 2006년인가요? 2006년. 네, 예, 2006년의 전과 후를 구분해서 최소한
이거 봤다. 그 저희들 청문회 할 때도 과거 정부에서 청문회 할 때도 그 기준은 좀 비교적 엄격하게 이게 봤었거든요. 네. 그런 점들은 우리가 좀 그 참작해야 될 대상 아닌가 네. 그런 생각됩니다. 예. 이거 짧게 얘기하면요. 예, 예. 저 아까 다운계약서 얘기했는데 다운계약서가 문제가 되는 거는 다운계약서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탈세가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문재인 대통령 탈세를 가장 중요한 문제로 지적했고 예. 국민이 가장 분노하는 것도 거기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그랬기 때문에 그런다가 아니라 지금 2017년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내놨던 5가지 불가사유 중에 딱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관행이라고 넘어가기 예. 굉장히 어렵지 않나 하는 거죠. 네. 예. 네. 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문재인 대통령이 발언을 얘기했던 5가지 비리에 대한 네. 이 김 후보자의 생각, 그리고 또 오늘 이런 질문도 나왔습니다. 혹시 이 재벌 개혁에 대해서 조금 의지가 약해진 게 아니냐, 말랑말랑해진 게 아니냐, 이런 질문도 나왔었는데 여기에 대한 대답도 같이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5대 원칙에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저는 적어도 스스로 판단해 봤을 때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스스로 한번 말씀을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기업을 상대로 하는 시민운동을 해왔습니다. 그 20년 동안 저는 정말로 칼날 위에 서 있는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큰 결격 사연은 없으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다고 자, 저는 알겠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시민운동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재벌 해체라는 표현을 쓴 적이 없고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재벌 기업들은 한국 경제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뭐 최근에 와서 김상조가 말랑말랑해졌다는 그 얘기를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대리점, 가맹점 또는 하도급 업체 등의 어떤 권익을 증진시키는데 또 역시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20년 동안 칼날 위에 서 있는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왔다. 그래서 내가 공정거래위원장이 되면 정말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다. 이런 의지를 분명하게 좀 나타내는 것 같은데요. 네네. 아니 뭐 충분히 할 수 있죠. 예. 본인으로서는 사실은 얼마나 큰 기회예요. 사실은 학자나 기자나 저도 뭐 우리 언론에 있지만은 어느 정도 한 사람들이 가지는 가장 큰 아쉬움이 뭐냐면은 실행 능력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요. 머리도 있고 원칙도 있고 의욕도 있는데 사실은 힘을 못 가졌기 때문에 주장만 하는 거거든요. 이제는 힘을 가지는 단계 같잖아요. 본인이 할 수 있는 단계. 그래서 본인으로서는 굉장히 기회가 왔고 본인으로서는 하고 싶어 하죠. 예. 네. 근데 본인으로서 하고 싶어 한다고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기회를 국민이 부여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지금 기로에 있는 거예요. 국회에서 서 있는데 그 의지의 문제하고 이제까지 살아온 과정의 문제는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럼 제가 좀 아까 처음에 시작했어요.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내정됐을 때 저도 좋아했고 기대했고 많은 국민이 기대했던 건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이제까지 노력에 대한 그 평가거든요. 저런 분에게 한번 맡기는 것도 저는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나 지금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기 위해서는 명백하게 본인이 잘못은 잘못대로 얘기를 하고 본인이 이런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 어떻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본인을 정리하는 과정이 먼저 되지 않는다면은 핑계로 넘어간다면 안 되죠. 저는 저분의 얘기 중에서 재벌 해체라는 표현을 한 번도 쓴 일이 없다고 하는 이 부분 저는 정말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이른바 진보 계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재벌은 기업은 해체돼야 할 대상으로 봐왔고 네. 정말로 무책임한 주장들을 해왔는데 그런 주장에 있어서는 이분은 굉장히 중심과 균형감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예.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이 좀 저도 좀 안타깝습니다. 박 대변인님 네.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좀 헷갈리는데 그럼 예. 박 대변인님 보시기에는 오늘 이 김상조 후보자가 낙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제 보십니까? 개인적인 생각은 있다고 봐요. 낙마 가능성이 있다. 왜요? 예. 왜냐하면 이미 야 3당이 다 그렇게 벼르고 있잖아요. 이미 국민 앞에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나온 이야기들 가운데 사실은 해명이 된 얘기가 아니라 사실관계에 대해서 의원들이 더 세게 다고치지 않는 것뿐이지 그 얘기들은 다 지금 되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렇게 얘기했는데 다만 저는 개인의 입장에서 제가 그런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런 입장에서 좀 안타깝게 본다고요. 왜냐하면은 그렇습니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자승자박이에요. 자승자박이 본인이 너무 무겁게 얘기를 해놨어요. 그런데 본인이 개인이면 괜찮아요. 야당의 지도자에도 괜찮아요. 대통령의 말 한마디는 엄청나게 무거워야 합니다. 예.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가지는 무게는 지켜져야 합니다. 왜? 지금이 처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런 네.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서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기준들이 지금 다 어떻게 그 경계선에
있고 또 지금 뭐 아까 그 탈세라고 다운 계약서 가지고 했지만 아직 그것 자체도 다 좀 더 소명이 돼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관행으로만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정말 그 탈세 목적이 있었는지 또 그런 것들도 좀 더 지켜봐야 될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네. 어쨌든 지금 이 경중을 좀 더 봐야 되겠고 그간에 또 청문회 과정에서 지금까지 청문회 과정에서 있어 왔던 예. 여러 가지 이 관행들도 함께 보면서 국민들이 다 판단하고 또 여야 의원들이 판단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정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론적으로 또 구체적 개별적 사안에 대해서 저 정도 기준이면은 저희들 하는 것 봐서도 아주 좀 맥 빠진 그런 청문회 정도로 통과는 될것 같다. 예, 예. 거의 뭐 통과된 것 알겠습니다. 아니겠냐 이렇게 봅니다. 네. 예. 자, 통과가 어려울 것 같다, 통과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또 서로 다른 의견을 밝혀주셨는데 청문회 보는 과정에서 계속 나왔던 게 뭐 탈세다, 위장전입이다 이런 의혹들 용어가 정말 너무 낯익어진 상황이 안타깝기도 한데 여론조사 결과를 봤더니 이 탈세와 병역 면탈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이런 응답이 또 높게 나왔더라고요. 이걸 봤을 때 네. 강경화 후보자는 외교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어떻게 진행될지 이것도 관심이거든요. 예, 똑같습니다. 지금 저 서가본 의원 얘기를 하셨는데 네. 과거 같으면은 사실은 그냥 갈 수 있는 부분이 맞아요. 근데 지금 과거가 아닌 현재라는 거예요. 그 현재 중간에 딱 기둥이 하나 섰는데 대통령의 약속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약속을 가지고 대통령이 되신 거예요. 제 주변에 있는 젊은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문재인 대통령 찍었다는 사람들이 대통령 참 좋았는데 인사하는 거 좋았는데 왜 저런 사람들 다 추천한 거야? 이건 내 마음에 좀 잘 안 들어. 이런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아마 그런 생각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괜찮았다 이거 가지고 넘어가긴 이 사안 자체가 대통령의 말의 무게 그리고 정부의 이제 시작 단계에 있어서 약속의 중요성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짚어야 되고요. 강경화 후보자도 지금 서가보 의원이 얘기한 대로 하면 이거 그냥 넘어갈 문제예요. 왜냐하면은 딸들한테 증여했는데 장관 후보로 지명되고 나서 세금 낸 거예요. 그 생각 못했는데 예. 내가 까먹고 있었어요. 냈어요. 별 문제 되겠어요. 생각 안 했는데 그리고 주소를 옮기고 나서 보니까는 난 친척집인 줄 알았는데 거기가 이화여고 교장 선생님 집이었어요. 네. 남편이 모르고 얘기한 것 같아. 미안해. 그것도 넘어갈 수 있는 얘기야. 그러나 안 돼요. 왜?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명이 되지 않았다면은 세금 안 내고 그냥 이렇게 넘어갈 문제였기 때문에 예. 딸하고 부하 직원하고 같이 회사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난 몰랐다고 얘기했는데 그 부하 직원이었다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강경화 씨한테 직접 얘기하고 거기서 상의해가지고 결정한 거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과거하고 달라졌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해야 하고 이 국민의 달라진 눈을 무서워하지 않으면 두려워하지 않으면 앞으로 5년 내내 문재인 대통령도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 왜요? 항상 문제가 지금 인기가 굉장히 높습니다. 예. 인기 높은데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인사 문제에서 문제가 제기돼요. 인사 문제에서 제기가 되는데 인사는 아주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국민의 뜻이냐 아니면 그걸 밀어붙이기 위한 오기냐 여기서 벌어지거든요. 예.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지금 예. 강경화 내정자는 지금 네. 이제 아직 청문회 시작을 아직 안 했습니다만 6월 7일에 열리죠. 예. 김상조 내정자 마찬가지로 네. 지금 각가지 의혹들을 언론에서 쭉 이제 하나하나 나열되고 또 야당에서 문제 제기들을 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이제 네. 본인 아직 충분한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청문회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이 소명이 되면은 소명이 국민들이 보기에 또 언론이 보기에 모두가 보기에 의원들이 보기에 소명이 되면은 통과가 될 것이지만 네. 정말로 이거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게 되면은 어쩌겠습니까? 아무리 인사를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이 84%가 넘는 이 여론조사 지지율을 보면 그 중에서 네. 구체적인 이유를 보면은 인사를 잘했다는 게 거의 선두 그룹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 네. 이후로 그 중에서 대표적인 분이 사실 김상조 이 공정거래위원회 내정자 그다음에 강경화 내정자도 포함되거든요. 피우진 보훈처장과 더불어서 우리 사회의 인사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사다리 구조를 바꿔내는 그런 단순한 여성으로서가 아니고 그런 이 능력 있는 이 전문가로 우리 국민들이 그냥 다 감탄했는데
지금 이제 검증 과정에 있거든요. 예. 그 검증 과정에서 본인이 하나하나 청문회에서 하나하나 충분하게 소명하고 또 지금 나와 있는 것들조차도 지금 소명하고 일부 소명한 것들도 본인이 외국에서 오랫동안 10년 넘게 외국에서 지금 생활했는데 네. 국내에서 이루어진 것들이 이 남편인 그 교수가 남편이 다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거를 본인한테 예. 강내정자 본인한테 다짐을 씌운 것은 책임 회피가 아니고 또 이것을 넘어가기 위한 이 변명이 아니고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현재까지의 소명이고 그래서 청문회 과정에서 하나하나 충분히 밝혀질 거라고 보입니다. 예. 예. 오는 7일 청문회를 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지금 또 사드 논란이 계속 일고 있는데요. 알자회, 독사파라고 불리는 사조직 문제까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이게 그 국내 사조직이나 특정 인맥, 지금 알자회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는 뭐 이미 그 언론에도 나오겠지만 뭐 독사파니에서 또 한민구 인맥 등등 이런 특정 개인과 관련된 인맥들도 굉장히 횡행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문제가 실제로 중요한 거는 정치 권력, 그다음에 국내 사조직, 예. 또 그럼으로 인해서 국정농단은 물론이고 예. 국정농단 관련해서 국방안보 사안까지 이 사람들이 특정 인맥이나 예. 특정 그 사조직에서 좌지우지됐다면 매우 그 중대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현존하는 권력들이 다 그 사람들인데 이게 제대로 된 감사가 되겠습니까? 되겠는가? 예, 알자회, 서로 뭐 잘 알고 지내자 이런 뜻이라면서요. 네, 저 정말 걱정스러워요. 네. 저 모습이. 좀 홍익표 의원 저렇게 뭐 흥분해서 얘기를 하는데 알자회가 개입했다고 하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어요. 예, 다만 문재인 대통령께서 보고가 의도적으로 누락된 것 아니냐 해서 충격을 받았다고 실태를 조사하라고 지시를 한 그 부분과 관련돼서 지금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오늘 중앙일보에서 그 보도를 했더라고요. 의도적으로 보고를 누락한 것이 아니라 3월 6일부터 4월 26일까지, 23일까지 23일, 네. 사드 전개 완료라고 해놨단 네. 말이에요. 전개 완료는 뭐예요? 1개포대는 6개 기로 된다는 것. 그리고 이미 6개가 다 들어왔다고 하는 의미를 하는 것이고 그걸 6개 풀어서 4개 들어왔느냐 아니냐로 하는 거 아닌데 문제는 청와대에서 뭐라고 지냈냐면은 그렇게 해놓으니까 정의용 안보실장이 그거 잘 알아듣기가 어려웠던 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안보실장이 그거 알아들어야죠. 못 알아들었으면 물어봐야죠. 결국에는 정의용 안보실장이 그 얘기 받고 자기가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충격을 받아서 대통령이 보고했고 대통령의 보고가 저렇게 간 거예요. 충격이 해프닝이거든요. 그런데 해프닝으로 벌어졌으면 여기서 스톱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다른 데로 눈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왜 알자회 얘기가 나와요? 이 전형적으로 위기에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려고 하는 이 물타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좀 걱정해요. 본인들은 어저께 딕 더빈이라고 하는 미국 네. 민주당 상원의 원내 총무가 와가지고 대통령 만났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그 얘기했잖아요. 국내 문제니까 미국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런데 이분이 나와서 뭐라 그래요? 한국이 동의하지 않으면 우리 예산 빼겠다. 사드 철수할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이 문제는 국내 문제가 아니고요. 한미 동맹의 근본을 의심하는 문제로 좀 됐습니다. CNBC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지금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헤리티지 재단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미국이 이제 문재인 정부가 미국과 거리 두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문제인데 저래서는 안 됩니다. 예, 이 파장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너무 심한 영광부의 아닌가 싶습니다. 예. 사실 이제 홍익표 의원의 알자회 발언은 그 홍익표 의원의 의원 개인의 발언으로 봐야 되는 네. 거고 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외교통상위원회일 겁니다 아마도. 그래서 그 문제를 충분히 그 언론과 대담 중에서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그 사실관계로 확인이 되겠죠. 그래서 의원 발언을 그 청와대와 같이 연결시키는 것은 좀 무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지금 말씀드린 오늘 중앙일보 그 전개라는 표현, 네. 6기를 다 배치한 걸 이미 군에서는 그걸 전개라고 표현을 쓰는데 우리 국민과 또 청와대 그 정용 안보실장은 사실 군 출신이 아닙니다. 그렇죠. 군에서 그 개념으로 이 전개라는 개념으로 쓰는 것이 우리 국민들도 그 개념을 전개로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전개 이미 2기를 배치를 했고 4기는 경북 어디 그 미군 캠프에 배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전개를 배치 개념으로 배치가 완료된 걸 개념으로 썼다면은 예. 당연히 그 6기를 다 갖다 배치를 했어야죠. 그렇지 않고 2기만 배치했고 4기는 지금 캠프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미군이
미군에서 제공한 사진이 2개의 사진이 다 나왔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제공한 사진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내기도 언론에서 추측 기사를 쓴 겁니다. 그래서 네. 확인을 요청을 했는데 국방부에서 확인해 줄 수 없다 그랬거든요. 네. 그 사실을 청와대에 그러면은 하나하나 다 보고했냐는 겁니다. 보고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과거에도 그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 2006년인가요? NLL 침범했을 때 그 보고를 누락하고 하지 않아서 그때 이제 2004년이네요. 2004년 때 그래서 국방부 장관도 바뀌고 다 했지 않습니까? 이 문제도 결국 하나하나 조사해서 결과가 나오겠지만은 우리 국민들의 뜻과 무관하게 어떠한 경우 이게 지금 얼마나 민감한 사안이라는 거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럼 전개라는 걸 갖고 퉁칠 게 아니고 하나하나 그러면 그 이해를 못했으면은 정의용 실장한테 외교관이기 때문에 이해 못할 수 있거든요. 네. 그건 설명해야 되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실무자선에서 올라왔던 이 그 국정기획위원회의 보고서가 왜 마지막 단계에서 수정이 빠져서 되는지, 예. 누락시켜서 갔냐 이거죠. 실무자들이 그랬다라고 장관은 그랬지만은 그게 실무자 게 아니죠. 실무자는 작성해서 갔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빠진 겁니다. 그러면 누가 하죠? 장관 아니면 장관의 측근이었겠죠. 네. 왜요? 뭔가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 대통령께서도 그 이유가 뭔지를 확인 조사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미국 그 상원의 국방 그 예산위원장 청와대에서 얘기할 때는 분명하게 공감을 했고 국내에서 그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도 다 인정을 했습니다. 네네. 정치인이라는 게 저도 그렇습니다만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정치인이 나와서 설명은 좀 다를 수 있거든요. 사드를 괌에서 배치할 때 환경 영향 평가를 2년 동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환경 평가를 그냥 무시하고 또는 네. 3개월 이내로 축소하자고 합니까? 미국 본토에서 지금 미국에서 필요해서 미군을 지키기 위해서 사드를 배치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도 함께 지킨다는 것이죠. 네네. 그렇더라도 미국 본토인 괌에서도 2년 동안 2년이 넘게 환경영향 평가를 했는데 예. 그럼 대한민국에서도 당연히 그 절차에 33만 평방미터면은 최소한 그 왜 33만 평방미터를 했는지까지도 네. 그래서 6개월 이내에 할 것인지 1년 넘게 할 것인지 그 기준들이 예. 다 있거든요. 그럼 그런 절차들이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절차들을 하나하나 그 과정들을 따져보겠다고 그리고 과정들을 그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하는 게 네네. 중요하다고 지금 정의용 장관이 미국에 가서도 그거 다 설명하고 대통령도 여러 차례 심지어는 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전화 통화에서도 다 설명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과정들을 군이 이 민감한 사안들을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것조차도 청와대 이 안보 최고 책임자인 안보실장한테 설명할 때조차도 네. 그다음에 국정기획위원회 보고서조차도 지금 누락시키고 허위 보고를 한 거거든요. 네, 그 보고 점은 절차가 문제가 있었다는 대단히 말씀이신 중대한 거죠. 네. 이 사안입니다. 간단치 않은 고의적인 사안이에요. 고의적인 네. 보고 누락인지 아니면 오해에서 비롯된 해프닝인지 청와대 진상조사가 지금 뭐 마무리 단계라고 하니까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가번 전 민주당 의원 그리고 박성규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